안녕하세요. 크립토 노마드입니다. 비트코인이 4년 만에 업그레이드로 관심을 받은 템루트 업그레이드를 성공적으로 활성화시킨 뒤에 다행히도 65,000달러를 단번에 뛰어넘었습니다. 과거 비트코인 업그레이드의 경우에는 급등 랠리까지 넉 달 정도 시간이 이어졌다는 점에서 기대감을 더 키우고 있는데 2017년 세그윗 업그레이드 당시에는 넉 달 동안 5배나 급등하는 상황이 펼쳐지기도 했습니다. 주변 환경은 잘 조성되어 있으니까 투자자 입장에서는 기술적으로 최악의 경우 후퇴 가능한 지지선과 또 돌파해야 하는 저항선 구간 잘 파악하고 있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비트코인 이슈와 관련해서는 비트코인의 창시자 사토시 나카모토의 정체가 드러나네 마네 이런 말들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스스로 사토시 나카모토라고 주장했던 인물과 그가 비트코인을 횡령했다라고 주장하는 인물이 소송을 치르고 있는 건데 일부 언론에서는 이번 소송 과정에서 사토시 나카모토의 정체가 드러날 수도 있다 이런 다소 밑도 끝도 없는 근거 없는 보도 내놓고 있습니다. 특히 만약 사토시 나카모토가 누구인지 진짜로 확인된다면 이건 암호화폐 시장 전체를 흔들 수도 있는 일이어서 단순히 누가 사토시 나카모토가 맞네 아니네 이렇게 쉽게 말할 수 있는 이슈가 아니라는 것도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의 경우에는 슬슬 랠리를 벌여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까 기대감과 조바심이 함께 커지는 것 같습니다. 일단 차트적으로는 6개월 동안 진행된 삼각 수렴 패턴이 마무리가 되면서 당장 급등해도 기술적으로는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고 이슈적으로도 너무 많은 긍정적인 호재가 연일 전해지다 보니까 이게 시세에 크게 반영된다고 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XRP가 곧 1.96달러까지 상승할 거라는 분석은 그래서 더 눈에 띄는 것 같은데 어떤 근거들이 제시가 됐는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본시장 전반으로 봤을 때는 중장기적으로 가장 예민한 글로벌 경제 이슈 단연 금리 인상 여부와 시점입니다. 미국 연준이 일단 테이퍼링을 단행하면서도 금리 인상 시기와는 선을 긋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이런 가운데 모건 스탠리가 현재 제로 금리를 인상하는 것은 2023년 초가 돼야 가능할 것이다 이런 예측을 내놨습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년 초에 금리 인상이 있어야 한다 이런 주장도 이어지고 있는 상태인데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살펴보겠습니다. 연말 랠리에 대한 기대감 온통 비트코인의 흐름에 집중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시동을 걸긴 건 것 같은데 어느 정도 또 어디까지 나아갈지 여러 이슈들 참고하셔서 시장 대응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비트코인 상황입니다. 비트코인은 횡보 양상을 보이는 것 같더니 템루트 업그레이드 하루 만에 바로 65,000달러를 회복했습니다. 템루트 업그레이드 호재가 곧장 반영 안 되는 것 같아서 조바심을 또 갖게 만들더니 금시에 튀어오르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공포 탐욕 지수는 하루 전보다 2포인트 빠진 72를 기록하면서 탐욕 단계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여전히 43%대를 횡보하면서 이도 저도 아닌 상황이 며칠째 계속되고 있는데 비트코인이 슬슬 랠리를 시작하려는 모습 보이고 있는 만큼 좀 더 높아질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코인텔레그래프의 기고가 라켓쉬 우패드기에는 비트코인이 20일 지수 이동 평균인 62,000달러대까지 후퇴하기도 했고 이건 주시해야 하는 중요한 지지선이다. 거래자들은 통상 강한 상승세에서 20일 지수 이동평균에서 매수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상승하는 이동평균은 황소들이 우위를 점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지만 RSI가 마이너스 다이버전스를 보여주고 있는 것은 강세 모멘텀이 약화될 수도 있다는 걸 경고하고 있다. 비트코인 가격이 20일 EMA에서 반등하면 황소 세력은 가격을 69,000달러 위로 끌어올리려고 할 것이고 이럴 경우에는 75,000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다. 반면 곰 세력이 20일 EMA 아래에서 휴식기를 갖고 매도세를 보일 경우에 50일 단순 이동평균인 57,938달러까지 떨어질 수 있다. 이 지지선을 밑돌 경우에 52,920달러까지 더 깊은 조정이 시작될 수도 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는 특히 20일 지수 이동 평균이 약간 하락하고 있고 RSI는 중간점 바로 아래에 있어서 가격이 6만 달러까지 하락할 수도 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고 이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면 범위 제한 조치가 더 오래 지속될 수 있지만 그 아래로 떨어지면 추세 변화를 알릴 수도 있다.
또는 가격이 현재 수준에서 상승하면 황소는 67,000달러에서 69,000달러까지 오버헤드 저항 영역에 도전할 수 있다 이렇게 전망했습니다. 일단 지금 상황은 65,000달러를 뚫어냈기 때문에 라켓이 우페드 히에의 말처럼 황소들이 주도권을 잡는 상황이 좀 더 강화되는 방향으로 기대를 해도 좋은 상황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궁금해집니다. 과연 템루트 업그레이드는 연말 랠리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게 될까? 이에 대해서는 디센트레이더의 분석이 어느 정도의 설득력을 제시해주는 것 같습니다. 디센트레이더는 비트코인의 템루트 이전 주요 업그레이드라고 할 수 있는 2017년 8월에 세그윗 업그레이드의 경우에 업그레이드 이후 넉 달 만에 4,000달러에서 2만 달러로 급등했다라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연말 랠리의 신호가 본격화되고 있는 만큼 과연 비트코인이 어느 정도까지 치고 올라갈지 여러모로 관심이 집중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비트코인 연내 10만 달러 전망이 지나치게 낙관적일 수 있다라는 반론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암호화폐 분석가 니콜라스 머튼은 비트코인에 대해서 낙관적이지만 올해 10만 달러에 이를 것이라는 예측은 지나치게 낙관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유튜브를 통해서 비트코인 선물 기반 ETF 출시에 대해서 비트코인이 다소 얌전한 반응을 보였는데 이건 이전보다 비트코인 가격을 움직이는데 훨씬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는 증거가 될 수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비트코인이 궁극적으로 20만 달러에서 강세장 사이클을 끝낼 것이라고 믿고 있지만 비트코인의 정점은 2022년 말에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했습니다. 비트코인과 관련된 이슈로는 때 아닌 창시자 사토시 나카모토의 정체와 관련된 부분이 상당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먼저 발단이 되고 있는 것은 미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비트코인 100만 개에 대한 소유권 소송입니다. 한때 자신이 사토시 나카모토라고 주장해서 한바탕 논란의 중심에 섰던 크레이그 라이트를 상대로 2013년 사망한 데이비드 클라이먼의 유족들이 비트코인 50만 개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소송을 낸 겁니다. 클라이먼과 크레이그 라이트 모두 사토시 나카모토라면서 라이트가 가진 비트코인 100만 개의 절반을 요구하며 나선 겁니다. 일단 결론부터 전망을 해보자면 이번 소송에서 사토시 나카모토의 진짜 정체가 확인될 수도 없을 뿐더러 이런 전망을 하는 것 자체가 어느 정도 넌센스에 가깝지 않나 생각됩니다. 특히 크레이그 라이트의 경우에는 이미 2016년 자신이 사토시 나카모토라고 밝혔다가 비트코인 커뮤니티에서 엄청난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그런 인물입니다. 당시 이더리움의 창시자 비탈릭 부테린은 크레이그 라이트는 사토시 나카모토가 아니고 더 이상 사기꾼 행세를 중단해야 한다 이렇게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이미 커뮤니티의 검증 과정을 통해서 그는 사토시가 아니다 이렇게 어느 정도 정리가 돼 있는 상황인데 이번 소송을 통해서 사토시의 진짜 정체가 드러날지도 모른다 이런 전망은 서로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이들의 주관적인 주장이 사실이다 이런 전제가 깔렸을 때나 가능합니다. 특히 이런 소송을 진행하는 것도 웃기지만 사토시의 정체가 드러날지 모른다고 맥락도 없는 기사를 내놓는 것도 상당히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사토시 나카모토의 정체가 진짜로 만약 확인된다라면 시장 자체를 상당히 크게 흔들 수도 있는 그런 이슈이기 때문입니다. 이걸 단적으로 보여준 예가 코인베이스 상장 당시의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코인베이스는 상장 신청서를 SEC에 제출하면서 신청서에 사토시 나카모토를 사업상의 위험 요인으로 적시했습니다. 나카모토는 모두 100만 개 넘는 비트코인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전체 비트코인 물량의 5%가 한 사람에게 집중돼 있어서 그의 신원이 밝혀지면 거래소 운영에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을 사전에 밝혔던 겁니다. 당시 미국의 경제 전문 미디어 비즈니스 인사이더의 경우에는 만약 사토시 나카모토의 신원이 밝혀지면 그 파장이 변수가 될 것이라고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비트코인 자체가 탈중앙화 컨셉을 기본으로 하는데 나카모토의 신원이 공개된다라면 한 개인의 영향력 아래에 있게 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암호화폐의 익명성, 탈중앙화는 중요한 가치에 해당하는 것인데 시장의 판을 흔들 수 있는 이슈를 일부 개인들의 주장만을 근거로 삼아서 정체가 드러날 수도 있다, 없다 이런 식의 전망을 내놓는 것은 상당히 무책임한 보도에 가깝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런 이슈는 그냥 걸러들으면 된다 이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이어서 리플 소식입니다. 사실 리플은 차트적으로나 이슈적으로나 호재로 둘러싸여 있어서 언제 튀어도 이상하지 않은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현재 XRP는 1.2달러 저항을 넘어서지 못한 채 1.19달러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은 558억 달러 수준이고 전체 랭킹 7위 자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XRP 시세와 관련해서 암호화폐 트레이더 스캇 멜커는 XRP가 대각선 저항선을 제거하고 그걸 지지선으로 리테스트했다. 차트에 따르면 1.96달러까지 상승할 준비가 돼 있고 현재 가치인 1.19달러를 기준으로 64% 이상의 잠재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다라고 진단했습니다. 글로벌 금융미디어 FX 스트릿의 경우에는 XRP가 지난주 급등세로 장중 1.36달러 돌파를 시도했다가 실패했다. 상승 모멘텀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XRP 가격이 1.36달러를 넘어서야 한다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코인텔레그래프의 기고가인 라케시 우페드히에는 XRP는 단기적으로 바닥 다지기 과정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다음 추세 움직임은 1.41달러 이상 오르거나 1달러 아래로 떨어진 뒤에 시작될 수 있다 이렇게 전망했습니다. 폭등과 폭락을 반복하면서도 여전히 기대감 속에 쌓여있는 시바이누는 이번에는 제미니 거래소에 상장됐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지난 5월 도치코인을 상장한 데 이어서 이번에 시바이누까지 상장을 해버린 겁니다. 이에 따라서 시바이누는 코인베이스와 바이낸스에 이어서 제미니까지 상장을 마치게 됐고 아직 크라켄과 로빈후드에는 상장돼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특히 로빈후드 상장에 대한 기대감이 남아있어서인지 시바이누의 추가 랠리에 대한 기대감도 여전한 모습입니다. 과연 밈코인의 끝이 어떤 결과로 마무리가 될지 사뭇 궁금한 지점이기도 합니다. 거시경제적인 관점에서 미국 연준의 금리 인상 이슈는 전체 투자 시장에서 꽤 큰 의미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연준이 2023년까지 기준금리를 인상하지 않을 거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모건 스탠리는 연준의 테이퍼링은 내년 중반쯤 마무리되지만 현재 제로금리를 인상하는 것은 2023년 초가 돼야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했습니다. 그러면서 내년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 4.6%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면서 소비 지출과 자본 투자가 성장을 주도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특히 인플레이션이 완화되고 노동시장 참여도 역시 꾸준히 높아질 것이라고 바라보면서 낙관적인 경제 전망을 제시했습니다. 여러가지 소식들이 전해졌습니다. 영상 제작을 마칠 때 다시 확인해 보니까 비트코인이 이미 66,000달러를 넘어섰습니다. 랠리가 슬슬 시작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기대감이 더 커지는 상황인데 별다른 외부 충격 없이 잘 움직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이슈들 잘 참고하셔서 시장 대응도 잘 하실 수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크립토 노마디였습니다.